펭귄 365 속 사건은 매일마다 펭귄이 집에 한 마리씩 배달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맹랑하고 독특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펭귄이 한 마리씩 늘어날 때마다 주인공의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들은 펭귄의 수 문제, 먹이를 사야 하는 문제, 집에 공간이 모자라서 펭귄을 정리하는 문제 등 대부분 수학교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칙연산에서부터 입체도형의 간단한 이해까지 포괄하고 있어 독자인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학적 문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의 매력은 수학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커다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펭귄이 모두 떠난 이후에 북극곰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죠. 북극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학생들은 큰 웃음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얻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는 주인공 고양이인 미호의 시선을 따라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가족에는 3인 핵가족, 맞벌이 부부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현대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호는 각 가족들의 생활 모습들을 살펴보며 이 집에서 살면 좋은 점과 살지 못할 것 같은 이유를 고양이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가족을 고양이의 이동이라는 사건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집을 다니며 가족들을 관찰한 미호는 결국 조손 가정에서 살기로 결심하며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펭귄 365는 사실 1, 2학년 수준에서 활용하기 좋은 글이 적은 그림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수업 제재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사건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정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책의 내용으로 소개되는 다양한 수학 계산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다루기 좋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사건별로 정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사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비계로서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웃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를 선정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주인공인 고양이의 눈에서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살펴보는 이야기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요.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이라는 매개로 구분되어 있는 사건들이 학생들이 수업에 적절한 난이도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두 책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내용을 다루거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는 독특한 설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상상력의 자극을 받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습득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에 대한 흥미를 책으로부터 얻는 것을 넘어서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수업 외에도 교사가 직접 책 내용을 각색하여 특정 교과의 한 단원 전체를 이야기 중심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교사를 모델링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